자, 사다리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나? 제가 이거 곰할게요. 곰? 네. 저는 이게 뭘까요? 아무튼 새 같은데 곰 대 새를 하겠습니다. 2번 반대. 저는 찬성. 임신 중절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쪽이고 임신 중절의 권리를 보장해서 안 된다는 쪽이고. 어쨌든 생명은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논거죠. 태아도 생명이다. 그러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도 임신 중절을 하면 안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그 외의 이유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만들어진 태아는 원하는 임신으로 만들어진 태아보다 생명권이 적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생명권은 모두 다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태아의 생명권이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태아의 생명권 때문에 임신 중절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죠. 똑같이 원치 않는 임신이어도 부부관계에서 얼마든지 원치 않은 임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데 우연찮게 아이를 갖게 됐어. 근데 그거를 임신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건 부모로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본인들은 원치 않았어도 어쨌든 아이가 생겼으면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의 도리다. 하지만 진짜 원치 않는 임신, 예를 들어서 범죄, 성폭행 이런 것들로 인한 임신은 이거는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오. 생명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문제는 태아가 산모의 생명력을 갉아먹잖아요. 특히 신장도 같이 쓰면서 태아도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배출과 배설을. 그게 산모의 신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 산모의 장기를 압박하면서 소화불량이라든지 각종 그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임신이라는 과정 자체가 산모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산모가 위험할 경우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임신을 중단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생명권이 위험하다라면 임신을 중단해야 되겠지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그게 부모니까 사실 그거는 아이가 몸 밖에 나와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잖아요. 네네. 네, 뭐 그 아이가 안에서 장기만 갉아먹습니까? 나도 뭐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돈도 갉아먹고 집도 지금 하나 빼앗고 이러는데 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게 몸속에 있을 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기는 건 어느 시점일까요? 그게 이제 좀 어렵죠. 그게 이제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글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태아가 심장이 박동이 뛰는 그런 경우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진짜. 얼마 전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임신 중단을 허용하게 했던 판결을 다시 뒤집어 버리는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판결 이름 앞에 원고 대 피고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로우가 원고고 웨이드가 그 당시 댈러스 카운티의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를 가리키거든요. 로는 가명이고. 네, 제인 로라고 하는 가명인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여성이 임신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시에 자기가 살던 텍사스주에서는 임신 중절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이 법이 헌법에서 보호해야 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건 거죠.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고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겸임하는데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거죠.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이 텍사스주에 있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위반하고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헌법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때부터 주에 상관없이 연방 헌법에 의해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각 주별로 조금씩 임신 중단을 처벌하는 그런 기관들을 뭐 조정한다거나 뭐 그런 강력한 법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연방 대법관 3명을 보수 성향이 짙은 뭐 실제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낙태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이제 꽂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판결이 뒤집힌 건데 뭐 이번 판결을 보면 실제로 미 헌법에 임신 중단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번에는 판결을 뒤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고 얘기한 판결을 dobson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그 판결에 따르면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낙태를 불법화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반대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으로는 6대 3의 비율로 다수 대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 의견에서는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중립적인 사법적인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주 정부에서, 주 의회에서 또는 주 검사가 낙태한 여성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그럼 동성애를 할 권리나 또는 피임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헌법에 따라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권리라면은 주에서 이것을 금지할 권한도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총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게 우리가 이걸 중립을 시키는 거냐? 뭐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보장하는 판결을 뒤엎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임기 중에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성폭력 전적이 있는 대법관이어서 임명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임명을 강행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3사람이 모두 이번에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엎은 장본인들이기도 하고요. 왜 미국에서 이렇게 임신 중절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었냐? 이게 예전부터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었다 그래요. 임신 중절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그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1980년에 스핀 닥터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짜는 사람을 스핀 닥터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놓았던 게 복음주의자들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는 게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신실한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평소에는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앙에만 관심이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을 표밭으로 발굴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낙태라는 이슈를 던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내건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낙태권이 정치적인 쟁점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가르는 그런 이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공화당이었는데 자기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인 이슈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이슈가 미국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보수 쪽에서 임신 중단을 하면 안 된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임신 중단을 허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미국에서 이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생명권을 중요시한다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는 총기 금지 뭐 다른 이슈겠죠. 어쨌든 하지만 뭐 생명권의 주제로 본다면 총기 이슈는 총기 금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태아의 생명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여성의 임신 중단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죠. 사실 모든 이슈마다 같은 당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성향으로 묶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일어난 총기 사건 보면서 이번 로데웨이드 판결 뒤집히는 거 보면서 참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입법부가 최대한 빨리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마련해라 라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죠.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국회가 법안을 마련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이 법이
보수적으로 만들어져서 처벌될까봐 수술을 꺼려하는 의사들도 있고 이 임신 중단을 유도하는 약물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여성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현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 의견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면 뭐 이러나 저러나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도 사실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끔 허용해달라고 하는 그 논리도 사실 맞는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볼 거냐가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 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가장 문제 아닐까요? 그죠. 표 계산이 애매해서 그래요. 표 계산이 확실하면은 각자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엄청 그렇게 뜨거운 이슈가 아니기도 하고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말하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슈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7개월 동안 이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좀 대단히 그죠. 잘못된 거죠. 욕을 먹으면 먹더라도 그죠. 그래야 되는 법을 거죠. 만들어야지. 정신이 법 만들려고 지금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에 갖다 놨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빨리 법 만들어라라고 했는데도 지금 만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은 직무유기지. 그죠. 아무튼 그 개인의 의견으로 돌아올까요? 네, 그 첨예하게 각 케이스별로 들어가면은 따지기 어려워지기 시작하긴 하는데 제 개인의 의견은 어쨌거나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몸을 선택할 권리도 온전하게 자기에게 있다. 그러므로 임신한 사람이 임신을 중단하고 싶다면은 지체 없이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기간에 상관없이 하다못해 진짜 극단적으로 출산 1분 전이더라도 자기가 임신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야 한다. 근데 임신 중절과 낙태는 동의어가 아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거기 때문에 태아를 죽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임신 중절이라는 것은 또는 임신 중단이라는 것은 임신을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그만둔다고 해서 반드시 태아가 죽는 것은 아니다. 태아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태아가 자궁 밖에 나와서도 살 수 있다면은 그 태아의 생명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도 된다. 그걸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상대적으로는 부차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권리도 낙태를 시술할 권리나 또는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도 의사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총기 얘기도 했는데 이 내 몸의 나의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논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네. 네. 방금 얘기한 뭐 임신 중단 이것도 뭐 나의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되고 사실은 조덤사도 왜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죽냐. 자살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성매매도 이 문제에 분명히 접촉이 되고 그리고 마약도 있죠. 네, 그렇죠. 타인에게 주지 않는 있죠. 선에서의 마약. 네. 뭐 사실 뭐 대마가 막 담배보다 뭐 그렇게 중독성은 담배보다 훨씬 약하죠. 의존성은. 환각을 일으킨다는 점 빼고는 사실 담배보다 독성은 낮다고 그렇죠. 해요. 그런 문제들이 다 걸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소위 말해서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스스로 한다면은 그것을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간섭주의고 저 같은 이제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요새 굉장히 오염돼서 사용해서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간섭주의가 웬 말이냐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심지어 자해를 하든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든 자기의 성을 팔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약을 하든 그거는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좀 엄밀한 조건을 달아야긴 하겠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사회적 타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이 순수하게 진짜로 너무 삶이 여유롭지만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졌어 라고 선택해서 그만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진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하는 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매매가 아니고서도 난 먹고 살기 충분한데 성매매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있겠지만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규제하고 있는 거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논리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저는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진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회에서는.
여기서 약간의 차이를 둔다면 현길님이 얘기하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임신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기도 하죠. 태아에게 음.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하지만 어쨌든 더 넓은 개념에서 생명권의 개념에서 본다면 굉장히 첨예하다. 각 이슈별로.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저는 어쨌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세모녀 사건이 엄청 큰 이슈였잖아요. 사람들이 그 세모녀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를 넓히자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점에서 임신 중단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아무리 자기 몸이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 임신 중단을 막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각자만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를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분명히 사회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모녀 사건들을 바라볼 때처럼 이 임신 중단을 바라볼 때도 얼만큼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고 힘든 사회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접근하면 좋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태아의 생명권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러면 너무 부모의 입장에서만 이기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냐 없냐도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태아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생명권이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 이것도 그 법조인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설령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 태아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이 있다라고 보더라도 사실 허점이 많거든요. 이제 생명권을 따지게 되면 저는 그런 이야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긴 했지만 그 사형제도 옳으냐 이거죠. 우리가 엄청 흉악범들을 보면 인터넷 댓글에 막 사형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생명권으로 보면 그럼 사형제도는 과연 옳은가 이런 이야기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생명권과 이제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더 넓히면 인간이 먹기 위해서 공장에서 막 자라는 닭이나 가축들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생명권이라고 하는 거는 꼭 임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한번 나눠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정치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은 공통점을 찾아내서 요만큼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자라게끔 유도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아주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실 뭐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 그리고 논쟁이 격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해요. 어떤 입장이든 밝히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은 그것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욕먹으면서 뭔가 하라고 어떤 입장을 밝히고 어떤 결정을 하라고 그 자리에 뽑아놓은 건데 욕먹기 더럽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 정치인일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을 좀 국회가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뭐 아까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어떤 사람도 이 이유로 임신 중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이유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사회를 네네.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더 붙이자면은 2019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중절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다. 헌법 불합시다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가 합헌이었던 소수 의견이든 위헌이라고 봤던 다수 의견이든 둘 다 우리 사회가 지금 태아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어요. 그 원인으로부터 방법론이 갈라진 것뿐인데 어쨌거나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권리, 심지어 개인의 생명권조차도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선진국의 이상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닐까. 개인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그게 진짜 선진국이다.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주제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극단적으로 막 댓글 쓰지 마시고. 네. 댓글이라도 그래 써주세요. 그래. 아, 그렇죠. 댓글이라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